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희아는 결국 옥타워에 지원했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렇다면 김하성의 계획은 무엇이며 이번 오프시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FA 자격을 얻은 김하성의 쉽지 않은 겨울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이자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이야기해보죠. 김하성은 왜 옥타워를 선택했을까요? 김하성은 지난해 어깨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FA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계약을 따내지 못했고 결국엔 1,600만 달러 규모의 단기 계약으로 템파베이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7월 복귀 이후에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오히려 또 한 번의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템파베이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FA 중 한 명으로 남게 됐습니다. 결국 템파베이는 김하성을 방출했고 이후 애틀랜타가 그를 영입했지만 곧바로 마이너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조지아에서의 시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타율 0.261, 1홈런, OPS 0.669를 기록하며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죠. 8월에는 58타석에서 타율 0.182, 1홈런, OPS 0.578을 기록했습니다. 9월 애틀랜타를 떠난 뒤에는 98타석에서 타율 0.184, 3홈런, OPS 0.684를 남겼죠. 생각보다 성적이 별로인데? 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김하성이 브레이브스로 이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중간중간 좋은 경기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타격 성적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템파베이 시절 계속 괴롭혔던 잔부상들이 거의 사라졌고 경기 감각도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9월과 10월 전체 성적을 돌아보면 여전히 눈에 띄는 반등세라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겠다는 느낌은 주지 못했죠. 그래서 저 역시 애틀랜타가 그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을까 다소 회의적인 시선으로 봤습니다. 연 1,600만 달러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옥타워와 계약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의 경기력이 워낙 들쭉날쭉해서 이번 시즌은 브레이브스에서 한 해 더 뛰며 완성된 모습으로 다음 FA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과 10월의 기록만 봐도 성적이 썩 좋다고 할 수 없었고 풀타임으로 뛸 때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지, 몸 상태는 얼마나 회복됐는지, 타격 폼은 어느 정도 안정됐는지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이번엔 FA 시장에 바로 뛰어드는 오토업 대신 한 시즌 더 준비하는 쪽을 택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김하성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현재의 흐름 속에서 과감히 도전하는 길을 택했죠. 그가 옥타워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히 몸 상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FA 시장은 김하성에게 있어 뛰어들지 않기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이죠. 현재 메이저리그에는 수비형 유격수와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필요로 하는 팀은 많지만 확실한 선택지를 가진 팀은 거의 없죠. 특히 올해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건 김하성에게 아주 좋은 기회이자 커다란 호재입니다. 시장에서 그와 경쟁할 만한 선수로는 보스턴의 트레버 스토리, 그리고 토론토의 모비셋 정도가 꼽히지만 수비력만큼은 김하성이 단연 최고입니다. 타격면에서는 두 선수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수비 실력만큼은 확실히 앞서 있죠. 게다가 스토리는 보스턴과 재계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장에 남는 건 모비셋과 김하성의 경쟁 구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블루제이스는 모비셋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놓치더라도 그의 포지션과 스타일은 김하성과는 약간 다르고 요구 금액도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김하성을 노릴 다른 팀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팀이 바로 김하성이 옵트아웃한 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입니다. 현재 브레이브스는 유격수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닉은 수비력만큼은 훌륭하지만 타격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의 더베류아웃C 플러스는 50대에 머물러 있죠. 만약 몸값이 크게 높지 않다면 브레이브스가 다시 김하성을 영입해 예전의 안정감을 되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후보는 뉴욕 양키스입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팀입니다. 양키스의 주전 유격수 볼핀은 사실상 이루수에 더 가까운 스타일이죠. 만약 유격수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그 자리는 김하성에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볼핀은 올 시즌 부상 여파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타격 지표인 더베류아웃C 플러스 역시 83으로 3년 연속 8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키스가 이제는 성장 정체를 확신한다면 볼핀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 김하성을 영입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능성은 낮지만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휴스턴의 유격수 포지션은 이미 안정되어 있지만 김하성이 간다면 오히려 이루수 호세 알투베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알투베는 이제 나이가 들며 수비에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만약 휴스턴이 코레아를 3루로 유격의 페냐를 그리고 2루에 김하성을 배치한다면 내야 전체의 수비력을 단단히 다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의 최우선 목표는 여전히 트레버 스토리와의 재계약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레버 스토리를 잡지 못한다면 보스턴이 대안으로 김하성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이긴 하죠. 그리고 엔젤스도 잠재적인 후보로 꼽힙니다. 지금은 우승을 노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계약을 추진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내야진을 안정시켜줄 베테랑 내야수가 필요하다면 김하성은 그 역할에 딱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애틀과 토론토가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 이들의 내야 라인업을 보면 실제로 김하성을 데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김하성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팀이 얼마나 될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이죠. 그는 이미 연 1,600만 달러 제한을 거절하고 옵트아웃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연 2천만 달러 이상을 요구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선뜻 나서진 못할 가능성이 크죠. 다만 김하성에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현재로선 3에서 4년, 총액 6천만에서 8천만 달러 수준의 계약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관건은 수비형 유격수나 이루수 자원이 필요한 팀들이 김하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피츠버그 같은 젊은 팀이 템파베이처럼 과감하게 김하성을 데려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연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은 그들에게 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하성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팀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연 1,600만에서 1,8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제시하는 팀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는 5에서 6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김하성은 현재 29세로 만약 3에서 4년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는 33에서 34세가 됩니다. 그 나이는 FA로서 다시 큰 계약을 노리기에는 다소 애매한 시기이죠. 따라서 이번에 몸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시장 가치와 관심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하성이 시장에서 1순위 카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자신들의 로스터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필요에 따라 김하성을 후순위 옵션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의 계약 협상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라스는 시장 막바지까지 협상하는 걸로 유명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김하성처럼 명확한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은 선수라면 이적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김하성의 FA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의 옵트아웃 결정이 놀랍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행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틀랜타는 현재 유격수가 꼭 필요한 팀이고 김하성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죠. 저 역시 브레이브스의 팬으로서 김하성이 그 팀과 계약해 활약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김하성의 FA 행선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그 소식을 정리한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